자, 가보자. 가보자. 우리 내 사랑하는 제자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3분만 더 얘기를 해줄게. 지금 하고 나와가지고 맞는 것 같아. 너희들도 지금 다 조금 뭔가 설명이 좀 애매하다. 설명이 애매하기보다는 그냥 자체가 좀 낯설고 어려운 개념인 거니까. 자, 내가 다 써봤어. 잘 봐봐. 우리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4P2에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서 한 방에 뭔가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그 느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내가 눈으로 아예 다 보여줄게.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로 마무리할 수 없으면 뭐 당연히 4C2로 간다고 해도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서 마무리할 수가 없겠죠. 얘랑 얘 간에 어떤 관계가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럼 보면 내가 이거를 A1하고 A2 구분된다라고 잠깐 인덱스를 달아놓고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까지 매기는 3P2 이 계산하시면 4 곱하기 3 12개인 거거든. 12개를 다 써봤어요. A1, A2 자리 바꾼 거 A2, A1 그 다음에 A1B, A1C, A2B, A2C 그리고 자리 바꾼 거 B, A1C, A1, B, A2C, A2 그 다음에 BC, CB 그러면 이게 봐봐 이 A1, A2는 사실상 원래 A 2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뽑기의 개념으로 갔을 때 얘는 A랑 A가 내 손바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뭐 2팩분의 1을 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얘 두 번째 그냥 그룹이라고 해볼게. 얘는 지금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뽑기의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 순서 바꾼 거를 하나로 취급해야 된다도 있지만 A1하고 A2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A1B하고 A2B 얘네 둘도 같은 걸로 취급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자리 바꾼 거 없애주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런가라고 보면 이 구분되지 않는 거를 2개 갖고 있냐, 1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양상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돼? 결국에는 A, B 이렇게 내 손바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A, C 이렇게 내 손바닥에 있는 거 딱 2개로 처리해줘야 돼. 여기 이 8개가 2개로 가는 그 과정. 그걸 이제 우리 물론 설명할 수 있어요. 자리 바꾼 거. 요 4개랑 요 밑에 4개랑 똑같다니까 일단 자리 바꾼 거의 효과를 없애주고 즉 순서를 무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A1하고 A2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같다라는 거, 이렇게 둘이 같다라는 거, 즉 A1, A2 간의 순서까지 무시해 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4로 나눈 효과가 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얘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거 내볼게. 마지막 거는 뭐 얘는 단순하게 같은 것이 없으니까 BC랑 CB 그냥 이 둘 간의 순서만 무시해주면 돼서 곱하기 2팩분의 1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가지로 넘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게요. 2팩분의 1을 곱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내 손바닥에 B랑 C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카운팅해서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양상을 봤더니 얘랑 얘는 똑같아. 근데 우연히 똑같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건데 여기다가 내가 뭐 D를 하나를 더 추가한다 이러면 또 달라지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연히 얘랑은 같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뭐랄까 이 세 개의 변화값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봐봐 여기에서 지금 순서 무시를 통해 일로 넘어올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세 개, 어떤 조합을 잡아도 다 6개가 하나로, 어떤 6개가 또 하나로, 어떤 6개가 하나로, 전부 다 어떤 그룹으로 잡아도 모든 그룹들이 다 6분의 1의 결과를 입혀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즉 모든 과정에 똑같은 과정이 입혀지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3팩분의 1을 곱합니다 라고 갈 수 있었던 건데 얘는 이렇다면 2팩분의 1을 곱하면서 넘어가야 되고요. 이렇다면 2팩분의 1을 곱하면서 넘어가야 되고요. 이렇다면 2팩분의 1을 곱하면서 넘어가야 되고 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한 방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한 방에 끝냅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예시, 간단하게 만든 예시를 이해하고 풀이 과정 자체를 기억하면서 결론을 좀 기억해요. 얘는 구성을 먼저 하고 성가신놈을 몇 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바꿔지는 과정 자체가 다를 수가 있구나. 다 다를 수가 있구나. 같다면 우연인 거예요. 같다면 쉬운 예시니까. 그래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구성 자체를 케이스에다가 박아두고 마지막 선택을 마무리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 6번까지 했으니까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자, 마지막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정보까지 했으면 끝났죠. 이제 그날 분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엑설사이즈 7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좀 문제를 살짝 복잡하게 만들어보고 너희들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합니다. A팀에 3명, 그 다음에 B팀에 2명, 그 다음에 C팀에 이렇게 있어요. 또 A팀에 3명이 있고 다 다른 사람이겠죠? 다 다른 사람 9명이 있는 건데 각 팀마다 적어도 1명씩 총 4명 마지막 예시예요. 마지막 예시. 이제 여기까지 차근차근 올라왔으면 얘를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풀지는 못해도. 한번 풀어볼까? 풀어볼 수 있겠니? 뭐 잠깐 연습장에다가 그냥 낙서장에다가 삐적삐적 한번 생각만 좀 해볼게요. 무조건 팀별로 한 명씩은 뽑아야 되고 토탈 4명을 뽑아보라고 했어. 토탈 4명을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다 배웠거든. 그래도 아마 못 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과정이에요. 오, 혜성이 뭐 나온 거 있나? 아, 얼마나 나왔지? 한번 답이 뭔가 나온 사람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봐. 자신 있게 얘기해서 틀리거나 맞거나 둘 다 난 멋있다고 생각해. 용기가 있는 거잖아. 그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뽑기잖아. 그렇죠? 물론 뽑기하고 나와 있어도 순서를 고려하는 뉘앙스의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죠. 뽑기 27 나왔어요. 사실 나도 답을 몰라. 그래서 해봐야 돼.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무튼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 혜빈이? 얘기해. 은서? 하하하 뭐야? 둘 중에 답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81 오케이 81 셋 중에 답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잘 따라와. 그리고 필기를 좀 제대로 하세요. 너희들 다시 이런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쌤 판서 이쁘지? 내가 판서 잘 쓰는데 너희들한테 잘 보이려고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그냥 글씨체가 있고 색깔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한 판을 완성시키는 과정 자체가 나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 필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얘 풀어볼게요 한번. 그리고 각 팀마다 적어도 한 명씩 4명을 뽑기라고 되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일단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다시 강조할게요. 여기서 4명을 뽑는다. 뜻은 조합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4명을 뽑는다라는 건 지웠나? 안 지웠네. 일괄 선택, 동시 선택이구나. 여기 지금 뭐 9명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중에 내가 4명을 한 번에 이렇게 집어온다는 얘기인 거지. 일괄 선택이에요. 일괄 선택.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콤비네이션의 개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봐봐. 적어도 한 명씩이니까 일단 하나씩 다 확보를 해놔야 돼. 그러면은 이제 한 명 뽑았다라고 하면 한 명이 남죠. 그치? 그럼 그걸 어디서 뽑을지는 나머지에서 고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잘 한번 따라오세요. 봐봐. A팀 3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야. 그럼 3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니까 뭐 C를 이용한다면 3C 1인 거고 어차피 얘가 3이다. 아직 우리 C에 대해서 사실 복습하진 않았지만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B팀에서 또 하나를 뽑아요. 일단 뽑아놓는 거야. 그 다음에 C팀에서도 적어도 하나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한 명 뽑아요. 그러면 지금 봐봐. 한 명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2명이 남아있고 여기에 안 뽑힌 2명이 남아있고 여기에 안 뽑힌 2명이 남아있어서 이제 남은 인원이 6명이야. 맞지? 그러면 그 6명 중에 한 명만 더 뽑아서 채워넣으면 4명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뽑고 잇따라서 뽑고 공인 구조 반복은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얘도 하고요 나는 1년에 4개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곱의 법칙 곱셈을 적용하면서 이어나가면 되겠죠. 마지막에 남은 6명 중에 한 명을 딱 뽑는다. 사실 내가 C를 쓰긴 했지만 계속 한 명씩 뽑는 거니까 얘는 결국에는 그냥 숫자로만 써보면 3 곱하기 3 6이다. 그래서 27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110, 27 곱하기 127, 162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이 흐름을 생각해봐. 적어도 한 명씩 4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적어도 한 명씩이라는 조건을 그냥 먼저 생각해서 한 명 뽑아놓고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6명 중에 누굴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한 명을 뽑는다 라고 할 거야. 그러면 개판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우지 않을게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게 왜 아닌가를 느껴봐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되게 생각해 볼게. 일단 여기서부터 아니야. 4명을 일괄로 뽑는 건데, 자 봐봐. 너희들이 1년의 순서를 부여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순서. 얘를 한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단계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괄 뽑기라는 개념 자체에 위배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4명을 한 번에 뽑아야 되는데 봐봐. 너는 이미 여기서 한
명을 뽑고 한 명을 뽑고 한 명을 뽑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한 명을 뽑았으면 이 4명 뽑힌 4명 간의 순서를 매기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매기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줄게. 만약에 여기 A팀에 또 A, B, C가 있고요. 여기에 D, E, F가 있고요. 여기에 G, H, I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봐봐. 처음에 너희들 한 명씩 뽑아놓는다고 했지. 너희들이 멋대로 순서를, 물론 내가 한 건데 내가 멋대로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A 뽑았어. 첫 번째 A 뽑았어. 여기서 D 뽑았어. 그래 여기서 G 뽑았어. 괜찮지? 그런 다음에 남은 거 B, C, E, F, H, I 중에서 내가 그냥 B를 뽑았다고 해볼게. 여기 뽑았어. 그럼 내 손바닥 안에는 지금 A, D, G, B라는 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 162가지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봐봐. 그럼 162가지 안에 분명히 이것도 들어있거든. 처음에 여기 A팀에서 B를 뽑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D를 뽑았어. 여기서 G를 뽑았어. 3단계로. 그 다음에 남은 인원 A, C, E, F, H, I 중에서 A를 뽑았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 이 두 개 똑같은 경우거든 지금. 그치? 그래서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잘 봐.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문제야. 여기 31하고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마지막 6명 중에 하나를 하필이면 A에서 뽑은 상황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두 개를 볼 때 잘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이 동일한 그룹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너가 순서를 이 단계의 순서를 부여한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얘를 뽑은 거잖아. 그러면 이 둘 간의 순서가 부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두 개가 다 다른 경우로 반영돼서 162가지가 카운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지막 마무리를 뭐 B에서 뽑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리 바꾼 거가 원래 다르면 안 되는 건데 다 다른 걸로 들어있을 거고 여기는 만약에 C의 그룹의 어떤 놈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이렇게 둘의 또 자리 바꾼 게 다 다른 경우로 카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160이라는 거는 완전히 개판인 숫자인 거지.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볼 때 구성 후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잖아. 지금 이것도 구성을 먼저 해야 돼. A, B, C 팀이 있고요. 각 팀마다 적어도 한 명씩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팀 이름으로 적어보면 일단 A팀에서 둘을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럼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뽑을 수 있겠죠. 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A에서 하나, B에서 둘 뽑을 수도 있고요. C에서 하나를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넷을 완성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둘을 뽑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구성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그 구성원들을 뽑기를 하는 걸로 바라볼 수가 있지. 그치? 내가 구성 후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중복되는 상황도 다 배제시키고 수학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성을 먼저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고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엑설사이즈 6번 내용이랑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흐름인 거야. 주제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경우고요. 얘가 두 번째 경우고요. 얘가 세 번째 경우고 반드시 구성 후에 선택이 있다를 때는 구성을 먼저 해줘야 중복, 이중 계산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얘 틀린 이 부리도 왜 적어놓는지를 생각해. 이걸 적어놓고 지우라는 게 아니라 적어놓고 이러면 안 돼라고 X표를 쳐놔야 돼. 저게 왜 틀렸는지를 그리고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지금 동등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봅시다. 그래서 구성을 했어. 난 그러면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합으로 편하게 가면 돼. A 그룹에서 2명을 뽑겠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놨잖아. 그럼 A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우리 배웠으니까 일단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B에서 1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잇따라서 C의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서가 부여되는 일이 있을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절대로 없어요, 지금. 이거 같은 그룹에서 순차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A그룹에서 2명, 또 다른 B그룹에서 1명, C그룹에서 1명, 얘네들은 다 다른 그룹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앞뒤 바꾼 결과가 중복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A의 팀에도 들어있는 놈이 B 팀에도 들어있어야 이게 중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 그렇지? A 팀의 구성원은 스몰 ABC고 B 팀의 구성원은 DF고 GHI고요.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명을 예를 들어 A, B를 뽑았어. 여기서 D를 뽑았고 여기에서 뭐 I를 뽑았다고 해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바뀌어 있는 조합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여기에 지금 I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I 뽑히고 여기서 D 뽑히고 이런 경우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중복의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동동순의 상황이 아니고 서로 다른 그룹에서 뽑고 뽑아나가는 건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복될 여지가 없습니다.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얘는 이 자체가 답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근데 얘는 계산의 그 곱셈의 순서만 바뀌고 이제 값이 똑같을 거라는 직감이 들죠. 31이고요. B그룹에서 2명을 뽑고요. C그룹에서 1명을 뽑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7이고 그 다음에 얘도 구성을 하면 이거 3C1 곱하기 3C1 곱하기 3C2가 되기 때문에 얘도 27이어서 이 세 개는 다 5월로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끼리도 절대로 중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A에서 2개 뽑은 거랑 B에서 2개 뽑은 거랑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중복은 다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세 개를 다 그대로 더해서 81가지다. 지민이가 정답이 맞았네요. 반드시 그래서 구성 후에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문제가 오면 구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문 용어로 이렇게 배워요. 이 구성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방금 간단하게 잠깐 짤막하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중 계산 이게 결국 중복을 2번 카운팅한다 이런 거 이중 계산의 오류를 막는 방법입니다. 구성을 하지 않고 먼저 선택을 해버리면 그게 다 중복되는 것까지 반영이 돼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이중 계산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풀이는 아니고요, 얘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걸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숙지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분할 분배에 대한 내용 빼고 뭐 분할 분배는 어떤 하나의 뭐 그냥 도구인 거니까 사실 근본적인 중요한 개념들은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문제에서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얼마나 적절하게 써먹냐에 따라 점수가 나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책을 좀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해볼게. 우리 시간이 생각보다 오픈남자를 풀만한 시간까지는 없으니까 오늘은 좀 개념 위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고 사실 개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예제 문제들을 지금 받아왔으니까 어쨌든 문제풀이를 같이 한 겁니다. 책을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페이지 250페이지 가서 빠르게 넘어갈 부분들 넘어가면서 쭉 보겠습니다. 사건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얘도 칠판에 안 쓰고 이제 말로만 할 거니까 책 보면서 집중해서 들어가. 사건은 내가 제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즉, 나는 다시 한번 적어놨어. 그 주어진 제한 조건들을 뚫고 통과하고 살아남은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얘기한다.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시행하에 사건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도 다 적어놨을 테니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합의 법칙 잘 읽어보시고 우리 덧셈 뺄셈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곱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곱셈, 나눗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252페이지의 필수 공약들 노란색도 한 번씩 그냥 쭉 가볍게 보여서 넘어갈 거야. 얘도 A랑 B가 그냥 뭐 겹치는 게 없으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고 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중복을 제거한다는 게 써져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 필수 공략 보시면 뭐 방정식 문제 이렇게 유형별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해. 근데 큰 개념을 좀 읽어봐봐. 여기서도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문자를 기준 삼아서 뭔가 문제풀이의 구조를 잡는다. 즉 케이스를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에 영향력이 큰 걸 뼈대 조건으로 삼는다라는 개념의 어떤 일부의 내용이 있지. 그 개념에 들어가는 내용인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 내가 순차적으로 얘도 하고요, 잇따라 얘도 하고, 잇따라 얘도 하고, 잇따라 얘도 한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모든 구조가 다 동일하게 반복되면 덧셈의 축약형으로 곱셈을 하셔도 된다. 하셔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약수의 개수 내용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중학교 개념인 거니까 다시 한번 체크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256번, 7번 넘어갈 거고, 이제 문제 풀면서 나머지는 다 문제별로 어떤 주의사항들 그리고 풀어내는 방법들 다 필기 되어 있을 거니까 얘는 풍산자 풀면서 또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로 가서 순열입니다. 262페이지 순열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밑줄 다 쳐져 있을 거예요. 어디 보니? 보세요. 262페이지. 서로 다른 n개라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여기 있었지. 그래서 순열 자체는 그냥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순서를 나열한다가 아니라 구분이 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NPR로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뭔가 요놈의 그 전제 조건에 위배되는 아까처럼 같은 것이 있는 상황일 때의 순열,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추가적인 장치가 더 붙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NPR로 쓰고요. N이 R보다 크거나 같고 R은 항상 0 이상이 되어야겠다. 항상 전제 조건은 그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산 방법, 우리가 문자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다시 한번 너희들 꼭 개념으로 복습해야 되는데 거기 N 그 계승을 이용한 수열의 수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적어줄게. 너희들 복습.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할 때 하나만 더 공부해 봅시다. 여기 왜 뒤쪽에 있나? 자, 이 식은 하나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NPR이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를 부여하는 경우의 수인 거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막 어떤 그 서로 다른 n개를 A, B, C, D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내가 요 A에다가 왕관을 씌워볼게요. A를 약간 주인공으로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NPR을 어떤 또 다른 수렴의 수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약간은 억지로 케이스를 나눠볼 거야. 나는 첫 번째 A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A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를 부여한다. 이렇게 내가 N개 중에 R개의 순서를 부여하는 경우를 어거지로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고, 주인공을 A, 어떤 케이스 부분의 기준을 A로 삼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A를 뽑지 않고 나머지 N-1명 중에서 우리는 R개를 뽑아서 순서를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N-1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를 부여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정답을 더한 결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이번엔 A를 뽑으면서 A를 가지고 가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A를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총 R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A 하나를 확보한 상태에서 여전히 N-1명의 후보가 남아있는 상황이지. 그치? 근데 A가 어쨌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개수도 R-1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들 간의 순서를 매겨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R-1개를 내가 이렇게 순서를 매겨놨어요. 그냥 예를 들어 5개라고 해볼게. 그런 다음에 내가 A를 가지고 가겠다 했잖아. 이 A를 어디에
어디에다가 배치하냐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R-1개가 있다면 A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총 R개가 있어요.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N-1개 중에서 R-1개를 뽑아서 순서까지 매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어디에 들어가는지까지 잇따라 고려해서 완벽하게 그 R개 간의 순서를 마무리 지어준다. 그러면 이 A가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R군데 중에 하나여서요. 이게 R이 곱해진 겁니다. 뒤쪽에 곱해도 되고 앞쪽에 곱해도 되는 거겠죠. 자, 봐봐. 우리 뒤에 사실 조합에서도 잠깐 이거 적어놓고 뒤에 어디다가 너희들이 필기를 필기가 아니라 이거 치고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281페이지 가보자. 281페이지. 281페이지 이제 조합과 관련된 성질 중에 요게 있죠. NCR은 우리가 두 조합의 수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n-1cr 더하기 n-1cr-1이다. 이것도 이 자체가 그냥 식으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나도 이거조차 맹목적으로 이 문장 그대로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잠깐 어떤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거지. 예를 보면 봐봐. 얘도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야. A, B, C, D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A를 주인공으로 그냥 삼고 억지로 케이스를 나눈다고 했을 때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사실상 A를 내 손에다가 이미 확보를 시켜놓고 나머지 N-1명 중에 R-1을 추가로 뽑으면 총 R명이 완성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A를 아예 제거를 시켜놓고 A를 안 뽑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나머지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도 되는 거야. 얘도 내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면 중복이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뺄 거는 당연히 없고요. 얘랑 더한 게 결국엔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이 수식을 읽을 때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한 명을 제외해놓고 내 마음속에 어떤 주인공 삼을 만한 한 명을 제외를 시켜놓고 나머지 중에 R명을 뽑거나 아니면 또는 그 A를 확보를 먼저 해놓고 나머지 N-1명 중에 나머지 R-1개의 자리에 들어올 사람을 완성시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이 너희들이 막 크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요놈에 대응하는 순열 버전의 관계식이 얘인 거야. 얘는 이제 순서까지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순서까지 부여하려면 한 명을 제껴놓고 R명을 뽑아서 순서를 부여하거나 A를 안 뽑는다고 다짐을 했을 때 아니면 A를 뽑는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머지 N-1 중에 R-를 뽑아서 순서를 매겨놓고 A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R 자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 R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까지 잇따라 부여하면 곱하기 R까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순열과 관련된 관계식, 조합과 관련된 관계식 대표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책에 없어요. 책에 요 식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교재도 일반적으로 없는데 그래도 얘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고 얘도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게 나와도 너희들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사고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박스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빈칸에 들어간 걸 채워 넣으세요. 하다 보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우리는 미리 좀 결론으로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가서요. 몇 페이지였지? 263페이지에다가 잘 적어놓고 수열과 관련된 어떤 관계식 중에 우리는 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2학년 때 되면 또 다른 관계식들도 배워나가요. 예를 들고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 이런 거지. 우리가 5, P, 4 문제가 나왔어. 5, P, 4가 있는데 4 뭐라고 할까? 여기다가 얼마를 해볼까요? 4 곱하기
더하기 여기에 있는 부분을 써보세요. 뭐 실제로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한 다음에 뺀 다음에 문제에서 몇이라고 하면 그것들도 계산해가지고 값이 똑같은 걸 골라도 되는데 사실 의도가 그게 아닌 거죠. 얘는 지금 요 식의 n하고 r 자리에 구체적인 5하고 4라는 걸 집어넣은 결과고 그걸 너희들한테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는 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보면 자리가 바뀐 거긴 한데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순서를 부여하는 건 뭐 하나를 제껴놓고 남은 4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순서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남은 4개 중에 남은 3개를 뽑아서 합친 다음에 얘네들끼리 순서를 지지고 붙는 경우입니다. 그 둘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263페이지에 하나 끼워놓고 나머지 개념들 우리 0팩토리얼은 1로 약속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하는 문제들 이런 것도 방법론적인 거 글로 읽어보면 다 복습이 될 거니까 이웃해야만 하는 거는 한문으로 보고 마지막에 그 안쪽에서 순서를 고려한다.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놈들끼리는 미리 찢어놓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깔아놓은 다음에 양끝과 사이사이에 끼겨놓는 방법으로 간다.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 다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이제는 다시 복습하고 기억만 살리면 되겠죠. 숙제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로 넘어가는 거야.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랑 같이 문제풀이도 이어갈 겁니다. 이 사전식 배열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 넘어가서 조합도 다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NCR로 계산을 끝내려면 그 논리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려면 전제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상황이어야 해.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인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있죠? 구분되지 않는 게 있을 때의 조합도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NCR로 임팩트 있게 그냥 한 방에 끝내려면 전부 다 구분이 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알개를 뽑는다.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할 때 그럴 때 NCR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게 하나라도 미배가 되면 뭔가 추가적인 액션, 추가적인 생각들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눈 겁니다라는 그 NCR과 NPR의 관계식도 나와 있고 다시 한번 전부 다 팩토리얼 가지고 표현한 식으로도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이것도 공부하시고 오른쪽에 281페이지에 조합의 수의 성질 첫 번째는 내가 이미 개념 설명하면서 했던 거 아까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것 4개 중에 안 뽑힐 1개를 뽑는 거랑 당연히 논리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 3개가 결정되면서 안 뽑힐 1개도 1대1로 동시에 같이 세트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그냥 계산의 목적을 둘 때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7C5를 계산을 직접 하려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다시 복습해보자.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낮춰가면서 우리가 원래 다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렇게 7, 6, 5, 4, 3을 곱한 거에서 이 5자리 간의 순서를 무시해주면 그게 조합의 수가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근데 얘는 사실상 7C2랑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얘를 계산 과정을 써보면 두 자리만 고려한 거여서 우리가 7 곱하기 6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계산을 목적으로 했을 때 얘랑 얘를 눈으로 비교를 해봐도 얘가 훨씬 간결한 계산으로 끝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뒤쪽에 있는 숫자가 앞쪽에 있는 숫자의 반보다 크다면 빼서 작은 숫자로 낮춘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실전적인 아이디어이자 생각이겠죠. 그게 조합의 수의 성질의 첫 번째 식이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자 하는 바인 거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뭐 단조건, R이 어떻고요, N이 어떻고 이거는 다 이게 정의가 되기 위한 기본 약속인 거야.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문제를 볼 때마다 이 N과 C의 어떤 계산 문제는 다 이런 조건들이 뒤에 단도로 붙어 있을 거거든.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 조건이 뭘 얘기하는 건지 너희들이 가볍게 캐치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NPR이든 NCR이든 이게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적으로 정의가 되려면 의미가 있으려면 당연히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크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되겠죠. 우리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뽑아서 순서를 부여한다 이런 거니까 n하고 r은 자연수여야 되고 특수하게 이 r이 0인 상황은 별도로 그냥 약속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0 팩토리얼은 수학적인 어떤 계산에 충돌이 없게끔 하려면 1로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이 r 자리가 r이 0이 들어가는 경우도 어쨌든 말은 안 되지만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순서를 부여한다. 말로는 안 되지만 그냥 계산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뭐 그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자연수만 들어간 상황인 거니까 앞에 n이라는 자연수가 r이라는 자연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r도 당연히 한 개 이상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0까지 정의를 했으니까 0 이상의 점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단조건에 적혀 있는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3개 중에 5개를 뽑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 여기도 이제 필리학 것들을 토대로 한 번만 상기를 좀 시켜볼게요. 우리 특정한 것을 뽑거나 뽑지 않는다. 그게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이미 얘기했던 거야. A를 뽑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뽑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특정한 거를 확보를 해놓겠습니다. 확보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놈은 더 이상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 놈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 내가 이미 걔를 선택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걔는 더 이상 내 손바닥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경우 없는 놈은 경우에서 제외시킨다고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나? 아닌가? 맞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음으로 나누기 여기가 이제 분할이고 나누어주기가 분배 개념인데 우리 분할의 개념 자체는 뒤에 있는 바로 뒤쪽에 있는 분할과 관련된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분할은 이미 했어요. 이미 한 겁니다. 3글자. 공동수를 기억하면 분할의 개념을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만 가볍게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내가 A, B, C, D, E, F를 둘 조합으로 그냥 찢어주겠다. 구분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것들을 분할이라고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를 얘기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필기가 되어 있을 거니까 내가 그룹화를 할 건데 그 그룹끼리의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누기만 하는 걸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즉 여기가 첫 번째 주머니 이런 얘기가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주머니다, 두 번째 주머니다, 세 번째 주머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 둘이 한 그룹, 이 둘이 한 그룹, 이 둘이 한 그룹 이렇게 둘둘둘로 찢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그룹에 올 거를 2개를 뽑고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또다시 어떤 한 그룹에 들어가야 하는 애들을 뽑고요.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나머지 2개 중에서 2개를 이제 뽑으면 이제 이러면 2개 뽑아놓고 2개 뽑아놓고 2개 뽑아놓은 건데 문제는 이 분할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왜? 분할은 요 3개의 주머니 간의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순서가 부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지금 동동순에 의한 자동 순서 부여의 상황이에요. 동일한 6명이 들어가 있는 이 동일한 후보군에서 순차적으로 2명씩 동일한 그룹에서 동일한 개수씩 명수씩 순차적으로 뽑아나갔기 때문에 이 곱하기를 2번 한 순간 이미 이 3개의 그룹 간의 순서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부여가 되어버립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면 여기에 A, B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C, D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E, F가 들어가 있는 거나
여기에 EF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A 뭐 예를 들어 AB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CD가 들어가 있는 거랑 이게 지금 다 같은 경우로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건데 이걸 계산한 거에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다 다른 경우로 카운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주머니 간의 순서가 자동으로 부여됐다는 걸 이 뒤쪽의 숫자가 다 똑같이 이어진다. 그리고 같은 그룹이었다는 걸 토대로 세 개 간의 순서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세 그룹 간의 순서를 무시해줘야 진짜 분할의 수가 완성이 되겠죠. 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분할은 그냥 거저 어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추후에 분배가 이어지는 거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지어줄게. 이제 분배는 뭐냐면 내가 그냥 둘둘둘 치고 왔어. 근데 이제는 진짜로 이 주머니에다가 이름표를 붙이고 싶은 거야. 얘를 A에다가 줄 거고요. 얘를 B 회사에다가 줄 거고, 얘를 C 회사에다가 줄 거야. 그럼 이제 세 개의 그룹 간의 순서가 의미가 생겨버리는 거지. 이 앞쪽에 둘이 어떤 놈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둘은 A 회사로 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둘은 C 회사로 갈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AB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가 다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할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름표를 붙여주고 싶으면 다시 그 셋 간의 순서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특수하게도 내가 둘둘둘 치는 거기 때문에 셋 간을 무시한 다음에 셋 간의 순서를 고려해서 이게 무슨 뻘짓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둘둘둘 치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분할을 한 다음에 분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잘 들어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또다시 이거예요. 이게 큰 틀이 구성도의 선택이었어. 그 안에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단은 구성을 먼저 해야 돼. 찢어준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이것도 뭔가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구성 후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저 개념 안에 분할과 분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분할을 먼저 하고 분배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 정리할 수가 있겠지. 반드시 분할과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분할을 반드시 깔끔하게 먼저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무조건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를 해주셔야 이중 계산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반드시 분할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한 번만 적어놓을게. 이 페이지는 안 돼 있을 거니까 여기 4번에 이제 분모 나누기 나누기 이게 분할이고 두 번째가 분배인데 그 위에 하얀색 엷은 공간 있지? 무조건 분할 후에 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볼게. 얘는 구성 후에 선택이다. 이 큰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성 후의 선택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후의 개념인 겁니다. 구성 후에 선택을 해야 되고요. 분할 후에 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이중 계산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연습 문제 여기 다 풀어져 있는 건데요. 분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키우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완솔에 있는 292번의 필수 예제 8번 꼭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뭐 유형별로 어떤 딥한 공부들을 조금 더 해나가겠지. 예를 들어 대진표 문제 그렇게 뭔가 유형별로 내가 멘트들을 조금씩 더 추가해줬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숙제해온 걸 기반으로 나랑 같이 주요 문항들을 풀면서 마무리를 할게. 그래서 오늘은 개념 정리만 하고 통산자의 문제들을 뭐 잘 풀리건 안 풀리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숙제는요. 다음 주까지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여서 여기 우리 그 내신이랑 고득점만 일단 빼도 다 할 거거든. 내신이랑 고득점 다 하기 때문에 172페이지까지요.
문제는 별로 안 돼. 애초에 문제수 자체가 없어가지고 172페이지까지 그냥 끝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 경우의 수 전부 다. 근데 내신이랑 부득점 제외하니까 문제수 많지 않아요. 정말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전부에. 오케이 마치자. 고생했습니다. 많지 않지 얘들아? 그치?